대책은 임. 네, 교재 있는 내용을 압축해서 쓰시면 되겠죠. 속어로 2번이나 속어서 3번은. 네. 자, 그러면 이 동결융해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콘크리트 이 동결융해는요 가장 연관성 있는 어떠한 단어를 꼭 들어가 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뭐냐 그랬더니 내구지성, 내구성 지수, 그리고 환경 지수. 네,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 조금 들어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물어본 게 원인과 대책이죠. 그쵸? 예, 그러면 동결융해 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요거를 써줄 수 있겠죠. 왜 써주냐 그랬더니 얘가 문원대 형식인데 원인과 대책을 물어보고 기본 대제목인 문제점은 물어보지 않았잖아. 그러니까는 기본 대제목 중에 하나를 안 물어본 것을 첫 페이지에다가 써주시면은 매우 좋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요게 중요한 키워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요거에 상관성 있는 걸 우리가 보자고 하니까 무슨 지수가 나와 자꾸. 네, 그죠? 뭔가 계산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뭔가 메커니즘 같은 느낌도 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첫 장에 써줄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콘크리트 내부 평가 검토 및 고려 사항 이런 거 이제 한번 가 볼게요. 그래서 내부 평가를 우리가 보자 하니까는 어떠한 지수값이 있어요. 지수값이 있는데 이 지수값은 사실 두 가지거든. 근데 여기 내구성 지수는 쉽게 얘기하면은 나의 강도 쪽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환경 지수는 나의 응력 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3일 안에서 뭘 배웠느냐 그러면은 내적인지 외적인지. 내적 유해는 내가 강도가 떨어진 거죠. 외적 요인은 누군가 나한테 스트레스를 준 거죠. 그 스트레스가 응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는 이 강도에 관련된 내구성 지수랑 응력에 관련된 환경 지수 이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진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강도는 어떻게 된다? 점점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죠. 그죠? 근데 나의 강도는 떨어지는데 실제적으로 그 강도가 떨어지기 위해서 어떤 외부적인 요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겨울이 너무 길다든지 아니면 겨울 동안에 0도씨 이하로 떨어지는 횟수가 너무 많다든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겨울 동안에 콘크리트가 얼었는데 갑자기 지진이 발생한 거야. 그럼 더 잘 깨지겠죠. 뭐 이런 거라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환경지수라는 게 생기는데 이러한 관계 곡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environment라고 해서 ET, 환경지수 ET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얘는 환경지수고요. 그리고 내구성 지수는 DT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내구성 지수. 자, 그러면 내구성 지수랑 환경지수가 어느 순간 이렇게 만나죠. 이 만나는 시점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가 사용 연한이죠. 그렇죠?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야. 이걸 넘어가면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내구 기한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내구 기한을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목적이에요? 더 오랫동안 쓰게끔 하는 게 목적이죠. 그렇죠? 이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요거만큼 어떻게 내구 기한 연장하는 것을 검토를 해주시면은 되겠네요, 그죠? 이 환경 지수 예를 들어서 그 0도씨 이하의 겨울철이 예를 들어 매년 90일인데 올해는 특별히 120일이야. 그거를 우리가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지구랑 태양과의 관계인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줄여요? 못 줄여요? 그럼 뭐를 늘리면 돼? 내 강도를 늘려주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구기한 연장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검토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여기에 따른 동해 고려 사항이라고 이제 쓰면 되겠죠. 대제목에서는 그냥 고려 사항이라고 썼는데 실제 우리가 답안지는 뭘 쓰고 있는 거예요? 동결 융의에 대한 내용을 쓰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얘를 그냥 고려사항이라 쓰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동해 고려사항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내구평가에 대한 검토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냐? 그랬더니 얘는 그냥 외워주세요. 상대 동탄성. 동탄성 계수. 이게 이제 엔사이클에 관련된 상대 동탄수 계수랑 상관성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좀 심도 있게 배우기는 어려워요. 내용도 너무 많고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겨울이 몇 번 왔다 가느냐, 영도시 이하의 기간에 추운 계절이 1년 안에 몇 번 왔다가 가느냐, 그게 자주 오면 자주 올수록 나쁜 거다. 그때 사용하는 개수가 상대 동탄성 개수라는 게 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이해를 하자. 그 얘기가 됩니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사이클 수입니다. 사이클 수인데 얘는 이제 동결이 몇 회가 되는지 그 횟수를 우리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이거에 따라서 내구성은 동의에 따라서 균열이 얼마큼 범위가 확장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려사항이 뭐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 두 개는 계산에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얘는 그냥 여러 가지 고려사항 중에서 그냥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들어가겠죠. 그리고 첫 장에 나머지 하나는 뭘 이제 쓰시면 되냐 그랬더니 아까 전에 문원대라 그랬으니까 안 물어본 거. 근데 기본 대제목이니까 이거 쓰면 되겠죠. 동결융해시 문제점 점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냐 그랬더니 교재를 보니까는 재료분리, 동결 팽창, 철분 부식, 균열 누수, 콘크리트 열화, 강도 저하, 내구지수 저하, 해동기 붕괴, 사용연수 저하,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거기 피해 현상, 교재에 있는 피해 현상이 문제점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이, 교재에 있는 내용이 여기 쏙 하고 이제 들어가 주시면은 되겠네요. 그래서 첫 장 이렇게 이제 완료를 했고요. 동결융해의 원인. 얘는 이제 물어본 거죠. 물어본 거는 몇 줄을 쓰셔야 된다? 최소 11줄 이상.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부를 처음 하는 입장이니까 물론 15줄 써도 되고 16줄 써도 돼요. 쓸 수 있는 양만큼 많이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지다 그러면 써도 돼.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처음 공부를 하시니까 가장 기본이 그냥 11줄 이상이거든. 그냥 11줄까지만 가는 걸로 할게요. 너무 많이 쓰면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교재는요, 그 동결융해 원인을 보니까 재료, 배합, 시공, 외부 요인 이렇게 해서 이제 4줄로 되어 있는데 요것만 쓰면 사실 11줄이 안 되잖아요. 그쵸? 11줄이 되게 어려우니까 얘는 원인, 파악, 절차라는 걸로 하나 집어넣을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쓸 게 없으면 저처럼 저렇게 대제목 안에다가 소괄호 1번, 소괄호 2번 이런 거를 해서 어떤 간단한 제목을 집어넣고 거기에 상관성 있는 답을 쓰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왜 상관성이 있느냐 그랬더니 원인을 물어봤는데 원인에 관련성 있는 지금 답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어떠한 내가 양식을 가지고 있는 묻고 답하는 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동결기간 파악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년간 기준치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 동결 기간에 따른
10도, 영하 10도 이하, 동결기간. 기간, 뭐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요 동결기간을 파악을 한 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취약부를 우리가 조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구조체가 있는데 내 벽 쪽에 또 안에 내 벽 쪽에 있는 거는 동결기간이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결국 바깥에 어떤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많으냐, 이 얘기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외부가 맞긴 맞는데, 외부인데, 노출부죠, 노출부. 노출부 면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위치, 이런 거, 등등이 될 거예요. 가장 취약한 활동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냐 그랬더니, 결합수 존재라든지, 아니면은 골재의 흡수율이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량골재 여부. 중량골재는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을 때 중량골재가 어떠한 그 동해에서 취약하다라는 부분을 배웠죠. 왜냐하면 골재 안에 물을 다 머금고 있으면은 그렇게라고 했었어요. 아니면 나는 이거를 골재 흡수율 과다악 지역 뭐 이런 거 쓰셔도 돼. 무엇을 쓰셔도 돼. 물이랑 상관성 있는 거. 어쨌든 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생각나는 거 썼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나서 열화 V를 어떻게 할 것이냐. DB 대장을 만들고 그리고 보수, 보강, 절차 파악을 해야 되겠죠. 뭐 이런 게 되더라. 그 다음에 주요 원인이다 라고 써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주요 원인에 쓸 것은 뭐다?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써 주시면 된다. 교재 4줄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다 4줄을 쓴다 할게요. 하나, 둘, 셋, 4줄. 5, 6, 7, 8, 9, 10줄밖에 안 돼. 어떻게 11줄을 채울 거냐 이거지. 그런데 교재 4줄이잖아요. 그 11줄 채우기가 너무 쉬워. 어떻게 채울 거냐 그랬더니 그냥 얘는 P10원 다이어그램이야. P10원 다이어그램은 제가 몇 줄에다 한다 그랬어요? 무조건 5줄에다 한다 그랬어요. 무조건 5줄이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11줄이 이제 들어가죠. 그죠? 정확하게 11줄. 지금 제가 답안지를 쓰고 있는데 계속 어떤 형식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도에 집어넣죠, 그래프 집어넣죠, 어떤 순서도 집어넣죠, 표 집어넣죠, 차트 집어넣죠. 자꾸 그런 식으로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3개월만 합격하신 분 답안지 보셨나요? 보셨어요? 아, 왜 안 봐요? 제가 유튜브에다 올려놨는데 그 편집해가지고 음악들 집어넣어서 제 성의를 지금 무시하는 거죠. 오늘 되게 가시면서 한번 봐보세요. 그 사람 거 답안지 보시면은 막 도에 많고 그림 많아요. 주저리에 쓴 게 없어, 그 사람. 3개월만 합격했어요. 지금 하는 방법을 만드는 걸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 활용할 줄만 아시면 되는 거죠, 그죠? 모르면 모르간다? 공부니까 제, 배, 시로 갑니다. 모르니까 그냥 하나는 그냥 기타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제로적으로 보니까는, 흡수율 큰 골재가 되겠네요. 일반적으로 중량골재가 흡수율이 크고 경량골재도 흡수율이 크긴 커요. 왜냐면 공극이 있으니까. 그리고 자유수 존재 여부가 되겠죠. 수화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콘크리트 내에서 막 돌아다니고 있는 물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배합은 물 결합 제비가 높은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적정 혼화제를 썼어야 되는데 얘를 미사용한 거야. 그랬을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을 거고요. 시공적으로 봤을 때는 다짐 불충분이죠. 다짐 불충분이고 초기 양생 미실시죠. 왜 초기 양생 미실시가 되게 중요해요? 그랬더니 동결 융해는요
그 동결에 의해서 5메가파스칼이 되기 전까지 물이 얼어버리면은 수화 반응이 절대 안 일어나요. 영원히 5메가파스칼이 안 나와. 예, 강도가. 예, 끝난 거죠. 콘크리트의 생명이 이미. 예, 기타로 보면은 예, 수분이 있거나 눈이나 비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 아니면은 미본 그냥 이런 거 써볼게요. 예,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듣고 보니까는 11줄이 그냥 먹고 들어간 거예요. 예, 그죠? 근데 아마도 내년에 2월달 시험 보는 거에 있어가지고 동결 융에 관련된 문제를 본인들이 이제 뭐 답안지를 못 맞는다라고 하시면은 오늘 이거 같이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한번 왁구를 가져가 보시면 그냥 뭐 조금 편안하게 가져가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나온다면 이걸 가져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어떤 대책이 있겠죠. 그쵸? 그러면 교재를 보니까 그림은 있어. 그림은 있는데 그림 가지고만은 11줄을 만들기가 어렵죠. 예, 그러면 소괄호 1을 만들고 소괄호 2를 만들 건데 소괄호 2는 예, 교재에 있는 그림을 그려서 설명할 거예요. 예.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할 건데 그러면 소괄호 1은 이제 뭘 쓰냐 그랬더니 이런 것처럼 우리가 뭘 만드시면 되겠지. 그러면 저는 이걸 한번 해볼게요. 대책 수립 전 고려사항. 어떤 거를 고려를 해볼 거냐 이거죠. 그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거 고려해 보고 싶으세요? 저는 안 배운 거는 절대로 안 물어봐요. 배웠어. 그죠? 모르면 재료 폐하 시공.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고려사항을 보니까 크게 봤을 때 재료 폐하 시공을 고려를 하겠다라고 이제 답안에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 위에 보니까 차트네? 그죠? 얘는 그냥 어떤 순서대로 얘기를 해주고 있죠? 얘는 어떤 패시번 다이어그램 같은 그런 차트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얘는 이제 표가 들어갈 거고, 얘는 뭐가 들어가요? 그림이 들어가요. 골고루 들어가죠. 그죠? 골고루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요 이제 대책에서 조금 더 생각해서 더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소괄호 3까지 써가지고 뒷페이지까지, 세 번째 페이지까지 간다고 저는 가정을 할게요. 그럼 결국은 11줄만 쓰는 게 아니라 11줄보다 초과해서 저는 지금 답을 더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중시 특수 콘크리트는 타설 방안도 적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증기 양생, 조기 강도, 확보 방안 이렇게 한번 적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되게 길게 쓸 거야 얘는. 그래서 최소한 거의 이 정도 쓴다 그러면 거의 한 20줄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쓴다라고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중 콘크리트를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얘는 오늘 마지막 시간에 배워. 마지막 교시에 오늘 배우니까는 그 배우는 내용을 여기다 이제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증기양생 우리 아까 전에 배웠죠. 상압이랑 고압이랑 배웠어요.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아까 1357 그래프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까지 답안에 추가해서 들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 이제 충분히 많이 써줬으니까 여기 이제 6번으로 그냥 바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 1. 현장 사례. 아마도 이것까지 쓰고 나면요 여기 밑에는 대략 최소 11줄에서 12줄은 남을 것 같아요. 안 남아도 무조건 11줄에서 12줄 이상은 남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현장 사례를 하나 집어넣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공사명 어떤 식으로 쓴다 그랬어요? 땡 공구 도로 확장 공사 뭐 이렇게 이제 한번 써 보겠습니다. 얘는 무조건 뭘 써준다? 대를 써준다.
라고 할게요. 그래서 문제점은 뭐냐 그랬더니 초기 강도 미확보네. 이 앞에 썼던 것 중에서 그냥 아무나 지금 하나 가져오는 거예요. 문제점은. 그리고 원인으로 보니까는 타설 후 온도 극강화.